네, 오늘의 직무의 유재천 코치입니다. 자, 오늘의 직무는 생산 관리 직무인데요. 제조업 직무 중에서 가장 많이 뽑는 직무이기도 하죠.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늘 그렇지만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직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관리 직무의 목적부터 살펴볼 텐데요. 생산 관리의 목적은 아주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바로 공장이 됩니다. 어떤 공장이나 라인에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해서 생산 관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생산량 목표 달성이 중요한 이제 목적이자 목표가 되겠죠.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산이 있고 품질이 있잖아요. 생산이 우선일까요? 품질이 우선일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게 주체에 따라 좀 다른데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품질이 우선이죠. 왜냐하면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 제품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품질도 중요하지만 생산이 1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품질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우선인데 대부분 고객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생산은 기본이어서 품질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일단 내부적으로는 생산관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업 입장을 들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자원, 같은 조건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생산성의 개념이 되겠죠. 예. 사실 생산성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현업에서도 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방법을 조건을 설정해서 테스트를 하고 또 개선을 한다거나 또는 설비의 기본적인 스펙이 있겠지만 그 스펙을 뛰어넘는 좀 더 가혹한 조건을 설정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생산성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분모가 생산량 목표, 분자가 실제 생산한 양 곱하기 100이 되겠죠. 물론 최종 제품의 형태에 따라 또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약간 이제 구성되는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어떤 뭐 한 분야의 접근만 가지고 단순히 향상되는 건 아니고 정말 복합적인 분석과 정말 다양한 접근을 한다라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비나 장비가 관여될 수밖에 없는데 제조업에서는 이 설비나 장비를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지만 생산 관리를 또 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설비 기술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관리는 함께 협업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 설비의 유지 보수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설비나 장비의 유지 보수도 생산 관리에 아주 중요한 이제 목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많이 들어보신 4M이라고 있는데요. 이 관리의 영역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큰 덩어리를 보면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제 맨은 인력 관리죠. 그렇죠? 제조업은 거의 90% 이상이 오퍼레이셔널 영역이에요. 오퍼레이터 분들이 교대 근무를 보통 이제 하시는데 이런 인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졸 사원은 보통 10% 미만 정도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지보수 측면에서 뭐 설비나 장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조업의 가장 뭐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머티리얼은 이제 원자재나 부자재가 되는데 이 원자재나 부자재 여러 가지 또 관리를 잘 해야지만 인풋도 아웃풋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메서드라고 나와 있는 거, 우리말로 하면 방법인데 이걸 제조업 용어로 좀 바꾸면 어떤 매뉴얼 또는 제조 기준 또는 뭐 SOP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최대한 표준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해서 편차 없이 양품의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이 한 번 정한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고객사마다 설계값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다거나 새로운 설비나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에 맞춰서 이 조건들을 다시 최적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현업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말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모두 조건들이 있는데 이걸 다 코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코딩하는 조건들을 얼마나 이제 생산 관리 엔지니어가 적절하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줄어들거나 많아지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M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는 4M1E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E는 뭘까요? 요즘에 ESG 경영과 관련된 그쵸 이제 환경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4M1E를 잘 관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에는 당연히 안전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안전 관리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산 관리의 중요한 목적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대표적인 업무를 좀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보통 생산 관리다라고 하면 SCM하고 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에 따라 좀 다른데 기업이 생산 관리 직무를 어떻게 묶어놨느냐 또는 뭐 쪼개놨느냐 또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생산 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경영공학과 또는 산업공학과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 SCM 형태의 생산 관리가 있기도 한데 조금 더 많은 것이 소재나 공정에 유리한 전공자들을 뽑아서 정말 조금 전에 살펴본 4M1E를 또 안전을 잘 관리하는 담당자를 뽑는 직무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채용 공고를 잘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 기업에서 생산 관리다라고 하면 뭐 어떤 특성의 전공자를 좀 더 선호하는지 물론 뭐 여러는 둡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여기서는 SCM을 뽑는데 SCM 관련된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또 뽑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소재 중심의 전공자를 많이 뽑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소재 공학과다, 구분자 공학과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SCM이다. 이러면 또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로 그 기업이 해당 직무를 어떻게 뭐 묶어놨느냐, 쪼개놨느냐, 또는 정의해놨느냐를 잘 보시면 좋겠고요. 비교를 좀 해드리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일반적인 형태의 생산 관리는 백그라운드가 어디였어요? 어떤 특정 공장이나 라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통 SCM이라고 하는 생산 관리는 이 백그라운드가 훨씬 더 확장이 됩니다. 제조 현장 필드나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산 관리는 거시적인 관점에 그 현장이나 필드, 사이트의 전체 최적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다라고 하죠. 공급과 수요 또는 그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개념이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 쉽게 말하면 스케일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공장이나 라인을 최적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전체 필드를 최적화시킬 것인가인데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약간은 물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이제 물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공장이 하나만 있지는 않고 뭐 두 개가 있거나 세 개가 있거나 그리고 뭐 인풋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출하가 되는데 그 과정에 전체적인 그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목적 키워드가 바로 최적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는 공장의 최적화를 생산성 향상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여러 가지 파라미터나 조건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새로운 조건을 설정하고 테스트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또는 이제 개선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 설정이 있는 것처럼 이걸 확장해서 제조 현장 필드로 가져오면 전체 어떤 방법이나 프로세스나 조건이나 파라미터, 세부적인 어떤 요소들을 최적화하는 것이 당연히 거시적인 관점에 SCM 최적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체 운영 최적화, 그러기 위한 뭐 전략과 방안, 계획 수립, 또 프로세스 구축,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과제를 또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 최적화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조건 설정을 최적화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공장이나 라인의 최적화도 그 안에서 생산성 향상이나 뭐 원가 절감을 같이 해내야지만 전체적인 어떤 코스트 향상, 코스트에 대한 어떤 비용 절감에 대한 성과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이고요. 뭐 모든 직장인의 숙명이죠. 원가 절감은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의 생산 관리 그리고 SCM 형태의 생산 관리를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을 좀 간단하게 짚어드릴 텐데 하는 일에서는 현업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 보시면 상위 부서인 마케팅이나 판매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에서는 시장을 분석하고 또 고객을 분석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근데 이 판매 계획을 현장과 또 소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경영층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또 내려오긴 하는데 이걸 다 달성할 수 없는 현장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자재적인 측면 또는 현장의 설비 스펙이나 여러 가지 능력 요소 계획을 반영해서 생산 계획을 좀 조율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당연히 소통 능력이나 협상 능력, 또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생산 이력을 가지고 또 현재 어떤 상태를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산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장과 또 소통을 잘 해야 되겠죠. 생산관리 엔지니어는 마케팅 부서하고 협의를 또 많이 하기도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말 최적 조건의 어떤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현장의 인력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데, 물론 어떤 라인이 있거나 공장이 있으면 책임자가 있죠. 보통 공장장이라는 관리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약간 중소기업의 사장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장님은 할 일이 많잖아요. 정말 인사, 노무, 생산, 품질, 설비 정말 다양하게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관리 담당자가 엔지니어가 서포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생산의 오퍼레이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인력 구성이나 아니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한다거나 아니면 그 인력에 대해서 고용이나 교육 또 육성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하고 또 관리하는 것. 마찬가지로 스케줄, 또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납기. 우리 생산이나 품질을 보통 QCD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Quality, Cost, Deliver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납기 중요하죠. 우리가 택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납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납기는 주문하는 순간부터 다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출하가 돼야 되고, 그 출하될 때 뭐 육로로 갈 건지 아니면 뭐 해상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 다 정해지는데 이게 그것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공정별로 다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꼬이게 되면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유관부서에서 또는 전공정이나 다른 이제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게 원인인지 분석하고 또 필요하면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또 유기적인 소통을 또 잘 해야 되고 조금은 신속한 소통이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고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늘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또 있고요.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나온 목표, 그런 걸 지표로 만드는데 조직은 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를 다 정량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곱하기 100 해서 이걸 최대한 100% 이상 만들려고 정의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 생산량 또는 이제 설비와 관련된 것 중에 가동률 또는 생산과 품질이 사실 공통 영역에 있는데 품질 담당자가 또 있겠지만 함께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품질 불량률 또는 부적합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생산량에 대해서는 보통 어떤 아웃풋의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개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대수가 되기도 하고 또는 무게가 되기도 하는데 다 정해져 있어요. 연간 목표, 분기별, 월별, 주별, 일별 또는 교대 근무 조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을 또 하고 관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동률은 설비와 관련된 건데 그 설비는 사자마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뭐라고 하죠?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표로 관리를 하죠. 분모가 가동 시간 목표, 분자가 실제 가동한 시간 곱하기 100이 가동률이 되겠죠. 비가동률은 설비를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리하는 거는 생산과는 좀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의를 한 거죠. 분모가 비가동 시간 목표, 분자가 비가동 시간 곱하기 100이 되는데 보통 수리는 뭐 연간 수리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수리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품질은 나중에 이제 품질 관련된 직무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생산이 품질을 같이 하는 경우가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율도 되게 중요하죠. 뭐 실수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100%가 들어간다고 100%가 다 나오진 않죠. 중간에 뭔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가 들어갔을 때 96%가 나와요. 4%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4%가 한 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내내 365일 중에서 수리하는 날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수율을 1% 올리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과예요. 근데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또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또 이제 안전재해 지표가 있을 거고, 납기준수 지표가 있을 거고, 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품질 결함 또는 이렇게 아웃풋에서 샘플링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걸러내지 못한 대형 품질 불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지표이고 담당자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생산이 타겟이 되기도 하고 또 품질이 타겟이 되기도 하고 원가가 타겟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지표를 좀 관리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실적을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도출해서
그걸 개선을 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보통은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고 개선안을 적용해서 개선하는 일반적인 일상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또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또는 담당 엔지니어가 3개월 동안 추진하세요, 6개월 동안 추진하세요를 보통 연말에 정해서 새로운 연도에 또 추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보면 안전 환경 담당자가 사실 별도로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공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가장 현장을 많이 또 돌아다니는 담당자가 생산관리 담당자이기 때문에 함께 점검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정립하기도 합니다. 일단 환경 관련해서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뭐 법적인 그런 기준이나 법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요즘에 친환경 관련된 추가적인 개선 또는 탄소 중립 활동 관련된 걸 또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해버리면 끝이에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방, 점검, 관리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이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일을 또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관리에 대표적으로 하는 일을 좀 짚어드렸고요. 결국 이제 직무는 제가 오늘의 직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직무 적합성이라는 걸 평가를 하고요. 자기소개서도 면접도 이 직무 적합성을 물어보는 질문을 합니다.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해도, 그리고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직무 경험을 물어보는데 이걸 직무 준비도다라고 하죠. 결국 여러분이 직무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야기를 많이 들을 텐데 하셔야 되는 일은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고 직무 준비도는 적어도 두세 덩어리는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보다는 실제로 그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 중심으로 묶어내는 게 중요한데 적어도 두세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무 이해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부분 개념적으로는 일단 목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일끼리 묶어놓은 게 직무이기 때문에 보통 목적이 역할로 나오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중요하고요. 어차피 하는 일을 정해놨어요. 그거 잘할 사람 뽑는 건데 그게 대부분 신입사원은 안 해봤잖아요. 다른 지원자도 안 해본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알고 온 사람이 좀 더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했는데 네, 제가 지원한 생산관리 직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가 높지 않겠죠. 풍부하게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임기응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키워드 몇 개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제가 한 워딩을 활용하셔도 되고 또는 추가 분석을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한 키워드당 한 30초의 덩어리씩은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다고 기업이 여러분에게 직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시험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없죠. 일부 기업이 문제풀이 형태로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르긴 한데 대표적으로 대부분 보면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무 이해도, 준비도를 좀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생산관리 직무에 추천하는 직무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자격증이 가장 대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데 전공과 관련된 것 중에서 그래도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 그리고 민간 자격증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스시그마가 사실 오래됐죠.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이루고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회가 되면 좀 취득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방법론이나 프로세스 측면에서 또 새로운 방법론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싱킹이나 트리지 이런 걸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신입사원이 갑자기 그런 걸 대단하게 화려하게 갖추기가 또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또 식스시그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에 많이 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도 어디에서 무엇을 들었으니까 몇 점입니다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생산관리 직무를 위해서 이런 걸 좀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산업에 대한 교육 또는 제조업에 대한 교육 또는 공정에 대한 교육 또는 현직자와 같이 하는 어떤 과제 수행 그런 것도 이제 괜찮은데 이렇게 직무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고 조금 더 열려 있는 거는 직무 역량 교육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해요. 4년제 대졸 직무 중에서 분석 능력이 요구되지 않은 직무는 없는데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서 파이썬 교육을 받았다 또는 빅데이터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좀 열려 있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직무를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좀 보는 눈을 키운 다음에 그와 관련된 걸 잘 묶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직무 준비도의 덩어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잘 묶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자격과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맥락이 중요해요. 관련 없는 거 따봤자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산업이나 업종 관련, 첫 번째. 두 번째는 직무나 직무 역량 관련.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게 우선인데, 당연히 전공 또는 이제 전공 프로젝트 또는 캡스톤 디자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할 수 있고,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게뭐 주제가 해당 직무하고 100% 일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역량으로 묶어낼 것인지가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또는 뭐 분석 능력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부연구생 하는 경험도 있는데, 학부연구생은 당연히 R&D 직무에 좀 유리할 수 있는데, 생산관리도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업에서 어떤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적 이론과 지식을 위해서 내가 뭐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전했다. 뭐 그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기업에서 조금만 더 선호하는 경험은 당연히 조직에 들어와서 하는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뭐 인턴 또는 현장 실습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아직 학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차선책으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괜찮은데 이때도 맥락이 중요하겠죠. 이왕이면 이제 관련 산업이나 업종이 좀 좋고 직무가 매칭되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련된 게 많이 없는데 뭘 좀 더 해야 되죠.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혹시 도전할 수 있는 건 좀 도전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뭘 좀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오늘부터 좀 하세요. 대표적으로 리서치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생산관리나 특정 제조업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리포트를 쓰고 있다, 조사하고 있다, 그런 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직무는 바로 생산 관리였는데, 오늘 또 좀 압축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앞부분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보시면서 좀 중요한 키워드, 아니면 제가 부연 설명한 걸 좀 기록하셨다가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영상을 좀 여러 번 보시면서 계속해서 그 눈을 키우셔야 돼요. why와 what과 how를 보는 능력. why는 이제 목적 키워드, what은 하는 일, 그리고 how는 그러면 어떤 역량이 요구가 될까인데, 이 세 가지가 결국 아주 중요하고 결국 기업이 보는 것도 그 세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의 직무는 생산 관리였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직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